네, 안녕하세요. 이ren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코드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주식시장이 횡보장을 하면서 어떤 날은 오르고 어떤 날은 크게 내리고 사람 마음을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상승한다라는 전문가와 그다음에 하락하는 전문가 이렇게 양갈래로 나뉘고 있는 시장이라 저희같이 주린이 입장의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것저것 보는데 그렇게 많은 정보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어떤 한 정보가 맞다고 판단을 못 내리거든요. 근데 이제 뇌동매매라고 하죠. 아, 이게 너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자기의 원칙을 어기고 순간적으로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미래는 아무도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주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이것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자, 중국이 코로나로 상하이를 그렇게 장기간 봉쇄할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았을까요? 어떤 경제 전문가가 다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일어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전문가들은 말하는 것 뿐이지 이제 이걸 알고 미리 예측해서 뭐 주식을 투자하라 했다던가 이런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다음 가볼까요? WTI 원유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마이너스로 갔던 원유가 지금 이 순간 100불을 넘었는데 이걸 예측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또 이것을 예측하고 큰 거액을 여기에다 투자해서 큰 이득을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투기 세력 말고는 딱히 없었을 거예요. 다음에도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락하던 환율이 전쟁 전 이상으로 올라갈 거란 걸 아무도 몰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만 하락한다는 것만 예상했던 사람이 투자했더라면은 오히려 이제 물렸을 수도 있다. 저는 이때 투자했었어요. 그렇죠. 많았을 겁니다. 러시아 쪽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때. 네. 그래서 근데 거래 정지. 거래 정지인가요? 네, 거래 정지 이슈도 있었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좀 손실을 입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응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이쪽 뷰 저쪽 뷰 올라간다 반대한 뭐 하락한다 양쪽 뷰를 들어보고 점수를 매기면서 확률론적인 이제 사고를 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PPT 만들어 자료 공유합니다. 다음에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하죠. 이제 유로가 친환경의 이제 선두주자로 나가살려고 하는데 지금 오히려 석탄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데 정말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유로는 2030년까지 모든 것을 다 전기차로 돌리겠다 했거든요. 그렇죠. 친환경 정책을 펴면서 그렇죠. 원자력도 줄이고 석유 줄이고 석탄은 아예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가려 했단 말이죠. 천연가스는 어느 정도 쓰되 그래서 친환경제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을 고집하던 유로가 러시아 때문이긴 하지만 오히려 석탄을 쓰고 있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걸 전부 다 이런 거시 경제들을 우리 일반인들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하는 영역을 어느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고 경제는 이렇게 생물처럼 흘러가겠지만 우리는 미리 예측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굳건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PPT 만들어서 올려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죠. 주간 동향 한번 봐드릴게요. 이번 주 괜찮았어요. 보시면은 빅테크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전반적으로 에너지 쪽 떨어지면서 큰 시장으로 봤을 때는 횡보장이 맞긴 한데 그래도 빅테크들 특히 테슬라 엄청 치솟았습니다. 이제 강하게 반등이 올 거라는 거 사람들 알고는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도로 오를지 몰랐을 겁니다. 아마 테슬라가. 많이 올랐네요. 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투자하고 빅테크 투자하고 이렇게 항상 비율 조정을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어느 날은 빅테크가 오르고 어느 날 에너지가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 자산 배분해서 운영하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세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 심심하죠? 유로스탁스 그냥 좀 마이너스 하락장이었고요. 중국도 알리바바 빼고는 그냥 어느 정도 횡보했고요. 우리나라도 조금 오르긴 했네요. 일본이랑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상승한다라고 하는 이슈들이 꽤 있었어요. 이번에 상승하기도 했고 그 한번 이유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저는 제임스 블라드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강하다. 노동시장은 탄탄하다. 아직 경기 침체를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이 한마디가 사실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증시에는. 특히 제임스 블라드가 누굽니까? 매파의 아이콘이죠. 매파의 아이콘이죠. 금리도 3.0으로 가야 된다. 제일 먼저 말한 분이고 이제 연준 내부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을 겁니다. 지금 입김이 꽤 세졌을 거예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이런 인터뷰를 함으로써 증시의 순풍을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미국 실질 GDP 전망을 지금 GDP 나우에서 이게 GDP 나우거든요. 네. GDP 나오는 데이터 기반으로 한 기계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로만 봤을 때는 실질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예, 그냥 순수하게 데이터 네. 수치로만 봐서 하는 그 예측이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2.1을 찍었는데 요것마저도 지금 살짝 위로 반등했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1.6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경제학자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는 3.0 수준 유지한다. 2022년도 후반에 3.0 유지할 거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도 3% 이상 좀 떨어지긴 하지만 성장률 자체가 네. 그래도 3분기에 성장한다. 이제 역성장이 아니라 2분기 역성장이 아닌 성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증시의 훈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번에 좀 오른 것 같아요. 반등장이 나온 것 같긴 한데 다음 건 넘어가죠. 지금 서비스 고용 지표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게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농업 고용 지수인데 그게 강하게 나오면서 아직 살아있구나 미국이. 일자리가 이 정도로 탄탄한데 경기 침체가 오진 않는다. 지금 대중의 판단이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자체가 경기 침체를 미리 선반영해서 우려가 커서 지금 생각보다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단기적이라도 이런 기사 때문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다음은 이제 원유 가격이에요. 원유 가격이 낮아져야 이제 인플레이션이 약간 줄어들면서 그 줄어드는 것 때문에 금리 이제 올리는 것을 강하게 못 올릴 거다. 이런 판단이 내리면서 지금 주식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이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투명 회색이 투기적 순매수입니다. 네. 투기적. 근데 그 투기적 순매수가 여기 줄어드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투기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던 세력이 줄어들면서 아마 WTI 가격은 좀 점차적으로 정상 가격을 되찾지 않을까. 아직 모릅니다.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네. 투기 세력이 개미털기용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요 그래프로만 봤을 경우에 WTI 순매수가 이제 투기적 순매수가 낮아지면서 유가는 정상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증시 쪽에 이제 그 긍정적인 작용을 하면서 오른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한번 봐보죠. PBR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PBR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포워드 PBR인데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PBR이 1.0 밑으로 내려간 경우에는 진짜 큰 위기 사건들이 아닌 한 바에는 전부 다 1 이상에서 놀았어요. 주가 자체는 PBR 자체는. 근데 PBR이면은 주가 대비 자산 가치가 맞나요? 네네네. 주가 대비 북밸류죠. 네. 그래서 1 이상이 보통은 원래 주가에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1 이하 네. 0.9, 0.8 이 수준에서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물론 열려 있지만 주가가 그 자산 대비 주가가 싸다는 말이죠. 내려가. 그렇죠. 아무래도 싸다는 얘기죠. 네. 지금 이 수준에서는 매수 시점으로서 정말 좋은 시점입니다. 네.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 물릴 수는 있을지언정 기다리면 무조건 회복할 수 있다. 네, 이 세상에 무조건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다 되돌렸다. 상승으로 나왔다. 그렇네요.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 내려갈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사 모아야 할 때로 네, 사 모아야 할 구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안 좋은 뉴스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지금은 횡보장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 뷰를 다 보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원칙에 하에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양쪽 뷰를 다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OECD 선행지수는 이미 100을 기준으로 보면 되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안 좋은 거죠. 그렇죠. 100을 기준으로 이 이상은 보통 경기가 강하다. 경기의 체력을 보시면 돼요. 체력이라고. 근데 요 밑으로 내려오면 경기 체력이 약하다는 걸 의미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OECD의 지금 요 빨간색을 보시면 되시거든요. 선행지수가 요 100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경기 체력이 약화되는 게 아닌가.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열어둔 게 아닌가. 제조업 지수도 마찬가지로 같이 떨어져주고 있고요. 그래서 좀 요런 게 우려 중에 하나로 되는 거죠. 앞으로 지금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지금은 좀 강하지만 점점 안 좋아질 것 같다 라고 사람들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자료이긴 해요. 그래서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대체적으로 100 아래로 내려갔을 때 경기 침체가 왔던 경우가 간혹 있네요. 네, 보시면 이게 음영쳐진 게 침체거든요. 네. 보면은 아무래도 깊이 빠지죠. 네, 선행지수가 먼저 깊이 빠지고 그다음 경기 침체가 오고 깊이 빠지고 오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도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살짝 이렇게 담궜다가 네, 다시 밑으로 올라가는 내렸다 경우도 다시 있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 파동을 움직이죠, 뭐든지. 네. 그래서 여기서 더 내려가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향 자체가 일단은 기준점을 100으로 봤을 때 그 아래로 떨어졌다는 건 체력이 그렇게 건강한 상태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네.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또 하나 걱정거리가 있죠. 이번 기사인데 지금 연준 간부의 인터뷰예요. 연준이 인플레를 낮추는 데만 계속 초점을 두겠다. 이 말인 즉슨 경기 침체가 살짝 오더라도 그거를 이제 사뿐히 지려밟고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금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맞습니다. 경제를 이제 다시 이제 정상의 과정으로 되돌리기 위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경기 침체를 반영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좀 단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지금 물론 PMI 수치가 5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브레이크가 밟힐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PMI가 50 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계속 금리를 강하게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으로 이어나가는 게 연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까요? IT 빅테크의 지금 CEO들이 지금 인력 감축을 시작했어요. 이게 뉴스에 많이 뜨긴 했는데 네,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제일 산업의 제일 그 끝단에서 이제 경기를 예측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경기의 기업의 CEO들이라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인력을 줄인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에서 보통 이제 사장님들이 인력 감축을 많이 하죠. 그렇죠. 뭐 그런 이유에서 인력 감축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래도 더 바빠질 것 같고 일이 더 밀려들 것 같은데 인력을 사람을 감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력을 미리 선제적으로 감축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앞으로의 경기를 좋게 내다보지 않기 때문에 감축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뜨면 아무래도 수축이 되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에도 아무래도 손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다음 거. 이게 지금 2년, 10년 미국채 스프레드거든요. 네. 전에도 말했지만은 요게 지금 0 밑으로 떨어지면은 안 좋은 시그널이죠. 네,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죠. 요게 떨어진 이후에는 항상 침체가 왔거든요. 거의 80% 확률로 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갔는 반등을 줬는데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안 좋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떨어진 후에 요 뒤에 얼마 뒤에 경기 침체가 오느냐 이건 잘 몰라요. 사실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주가는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애간장만 태우다가 그 올라가는 걸 못 참고 따라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같이 경기 침체를 맞는 겁니다. 폭락을. 그래서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어쨌든 반전이 일어났었어요. 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무시할 수가 없는 그래프거든요. 지표인데. 코로나가 안 와도 경기 침체로 갔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미 투자자들이 봤기 때문에 코로나 때 더 오히려 강력하게 쭉 떨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 경기 침체를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렸을 거거든요. 왜냐면 장기간 호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엔 진짜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 짧은 침체를 볼지 아니면은 침체로 안 보고 그냥 상승장의 연속이다. 앞으로 진짜 침체는 남아있다 라고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다. 물론 미국 패드에서는 3개월, 2년, 10년이 아니라 3개월, 10년물을 봐요. 그게 조금 더 정확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일단 대중적으로는 2년, 10년을 보기 때문에 이게 그 투자자들의 이제 마음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저도 그거 10년물 보거든요. 네, 많이 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보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예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거 이제 미국 하이힐드 채권 신용 스프레드인데요. 이게 보면은 미국 회사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건전하지 않은 회사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먼저 스물스물 올라와 주거든요. 경기 침체가 오려고 할 때. 왜냐면 회사들이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 채권 쪽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 집단이 많은데 그분들이 돈을 잘 안 빌려주잖아요. 경기 침체가 경기 침체를 예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금리를 높게 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5%를 넘어서 침체가 왔고요.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올랐고 요때도 7% 넘긴 때는 다 주가가 안 좋았을 때입니다.
지금은 지금 5% 넘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사실 아무도 몰라요. 네. 근데 좀 5% 이상 올라갔다는 건 그래도 어떤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낮았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방향성이 지금 위로 정해졌죠. 예.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근데 제 기준으로는 6%, 7%를 넘으면 상당히 긴장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역발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피크가 온 구간이 이런 피크, 예. 이런 피크가 온 구간이 주가의 저점이었다는 겁니다. 아, 주가의 바닥이 네, 신용 스프레드, 채권 네. 신용 스프레드의 꼭대기다. 네. 그래서 신용 스프레드가 꺾이는 걸 보고 네. 투자에 들어가도 그렇겠네요. 거의 저점에 맞물리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저점의 판단 기준으로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네. 유의있게 한번 봐보시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일까? 지금 횡보장이고 한 주는 오르고 한 주는 내리고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혼란스럽잖아요. 그럼 우린 도대체 어디인가? 한번 조망을 한번 해보죠. 높은 곳에서. 네. 이거 보면 경기는 이렇게 사계절로 나눌 수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국가들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고 하는 그래프인데 보시면 요게 한국 재팬 쪽이에요. 네. 요게 미국 캐나다 이쪽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화랑장을 조금 지난 게 아닌가 경기는 이제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아닌가 모든 나라들이 네.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조금 더 선행하기 때문에 조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약간 경기의 하락이 시작된 부분 예. 이쪽 부분에 들어선 게 아닌가. 그래서 주가는 앞으로 좋을 일보다는 나쁜 일이 많을 것 같은 움직임이죠. 근데 예. 주가는 항상 선반영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선반영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네, 보통은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새 정보가 너무 빨리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슈도 많죠. 네, 오히려 더 빨리 막 1년을 선반영해버리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크게 놓고 봤을 때 네. 경기는 지금 이쯤이고 예. 그럼 주가는 한 이쯤이 아닐까. 이쯤이나 이쯤? 네, 를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하나 주목해야 볼 만한 건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경기가 이미 다른 나라보다 먼저 앞서 나갔죠. 겨울이 이제 지나서 봄이 오려고 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이미 겨울입니다, 겨울. 겨울을 지나서 힘든 구간을 지나 봄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에 사실은 적절한 시기거든요. 근데 이때는 항상 공포가 극심하게 달하기 때문에 왜냐면 지표가 다 눈에 안 좋은 것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영역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중국은 투자할 만한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거 볼게요. 한번 약세장으로 저희가 들어갔는데 네. 약세장이 보통 어떤 패턴을 가지는지 역사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봐봅시다. 약세장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우리는 어딜까요? 글쎄요. 개인적으로 느낌으로는 어딘가요? 저는 3번 아니면 4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쯤이요? 예. 아, 이쯤일 거다 우리가. 저는 이쯤 어딘가. 지금 위치가 바닥이 아닐까 그런 한 의심을 이쯤? 갖고 있거든요. 예, 바닥? 예. 아,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예. 지금이 바닥일지 아닐지 어느 누구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때까지 약세장이 흘러왔고 약세장의 패턴이 이러했다라고 가정하에 보는 거기 때문에 봐봅시다. 네. 우선 1단계 주가 상승 아니죠. 이미 1단계 지났어요. 이미 주가 하락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렇죠. 제가 지금 이미 하락하고 있죠. 1단계는 아닌 것 같고 네. 넘어왔습니다. 주가 하락 맞죠? 네. 근데 하락 맞아요. 퍼가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PE가 펀가요? 네. 네. 하락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EPS가 상승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네. 지금 EPS 포워드 가이던스가 안 하락으로 하락으로 나올지 상승으로 나올지 모르는 지금 구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2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요거 하나 때문에요. 3단계 한번 봐볼까요? 주가 하락 맞습니다. 네. 첫 번째 바닥이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느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으로 예측을 했죠.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바닥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네네네. 느낌으로도. 그다음에 퍼 하락이 멈춤. 지금 퍼 하락이 멈췄잖아요. 예.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그쵸. 퍼도 지금 하락을 멈추고 지지부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네네. 그다음에 EPS의 하락 시작. 뭔가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예측이 되죠. 그러면 왜냐면은 EPS의 하락의 시작이 맞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EPS가 견조하게 받쳐주긴 했는데 앞으로의 가이던스는 하락을 의미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맞지 않나. 3번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여기가 제일 유력해 보이잖아요. 네네. 이쯤 아니면 이쯤일 거로 같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라면 여기고 아직 바닥이 아니에요. 여기라면 여기인데 지금 강하게 반등장에 한 번 오고 4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찐바닥이 나온다 라는 걸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바닥이 아니면 큰일인데. 네, 보면은 EPS 포워드 하락이 멈춰 있는 게 4단계인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네. 그럼 우리가 바닥을 봤던 것 같은데 우리가 설마 여기가 아닌가 설마 지금 아이고. 의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강하게 예.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진짜가 아닌 한 번 더 찐바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에 네. 한번 그냥 그래프를 한번 봐보는 겁니다. 전통 그 이때까지 왔던 역사적으로 약세장의 패턴을 그냥 단순화시킨 거기 때문에 100%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래도 그걸 감안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디인가라는 걸 대충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지금 우리가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인 것 저도 같은데. 그쯤인 것 같아요. 네, 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번 이번 반등장에 올 때 네. 이렇게 막 몰빵 매수라든지 뭐 가자 매수 있잖아요. 기동 매매하는 네. 그런 거보다는 조금 천천히 좀 적립식으로 사가는 게 이쪽에서 어쨌든 이쪽 부분은 다 낮은 부분이잖아요. 네네. 괜찮은 지금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돼요. 네, 또 한 번 더 깊은 바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대비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 볼게요. 그럼 저희가 이제 파워 밴드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보면 지금 저희가 여기인데 저희가 침체가 오긴 오되 이게 얕게 올 거냐 아니면 진짜 시스템 위기로까지 번져가지고 강하게 올 거냐 그냥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는. 네. 근데 얕게 온다고 만약 시나리오를 쓰면 여기 15배 라인에서 살짝 내렸다가 지지부진해서 더블 딥을 그리고 올라갈 것 같다. 근데 만약에 깊은 침체가 오게 되면 여기 보이는 13배 있죠. 네. 13배 라인 13배 라인까지 살짝 밑으로 언덕 깨면서 천천히 U자형으로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저희는 다 대처를 해야 됩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 파는 것보다는 사는 구간이 맞긴 한데 네. 근데 요거만 예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요거까지도 저희가 만약에 발생한다 치면은 네. 대응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보시면은 분할 구간은 맞는데 적립식으로 분할 구매를 하되 여기 보이는 깊은 침체가 도래 시 2,800에서 3,000까지 이제 예상을 해주고 여기까지 쓸 총알 현금이죠 한마디로. 네. 현금을 남겨두는 게 맞지 않나. 만약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서 반등한다 한들 여기서 못 쓴 현금은 그대로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 또 추매하면서 단가를 올리는 것보다 그래도 항상 현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포트폴리오를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현금 비중이 곧 자신 마음의 안정입니다. 현금이 없으면은 전부 다 주식에 몰빵이 돼 있는 상태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잠을 못 자요, 사실. 특히 레버리지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은.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재산에 20-30%가 움직이는데 잠이 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금을 들고 가는 것은 밤에 꿀잠을 자기 위해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되 이제 가장 최악의 순간까지 고려를 하는 게 올바른 투자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투자의 정답은 없다지만. 네. 오늘은 자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유튜브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